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밝혀볼게요. 요한센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1968년 2월 1일 그녀는 엘비스 프레슬리와 프리실라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진 속의 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어린 시절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큰 저택 그레이스랜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걸 뜨문뜨문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딸이었다라는 모습을요. 근데 솔직히 그 정도는 언론에서도 다 나온 이런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책을 보면 아버지는 나를 공주처럼 대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워낙 집에서 거의 왕 이상의 위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장례식까지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관 안에 야구 글러브를 넣어드렸다라는 것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 굉장히 공주님의 동화 같은 이야기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사망하게 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왜냐면 요한센 말에 의하면 아버지의 죽음으로 불안에 떨던 그 프리실라 어머니가 혹시 딸이 납치될까봐 두려워서 딸을 멀리 유럽으로 피신시키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그녀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9살의 나이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스웨덴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에 도착을 해서 어머니가 너는 이제 양부모와 같이 살아라 라는 말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절대로 넌 위험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네가 누군지 알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에? 뭔가 이렇게 복잡해져요. 자, 어머니는요, 그 양 부모에게 이 아이를 맡기면서 너는 이제부터 셀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돼. 네 이름은 이제 세리 로젠퀴스트야. 네 이름은 리사 마리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굉장히 어머니로부터 자주 연락이 왔었대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가면서 연락이 뜸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운명을 받아들였고 그냥 셀이라는 인물로 스웨덴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신문하고 TV를 통해서 리사 마리 프레슬리, 즉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이 젊은 여자의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요한센이 아니야, 엄마는 내가 납치될지도 모르니까 나를 여기다 숨겨두는 거랬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다 이러는 걸 거야 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은 다시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던 그레이스랜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그녀를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엘비스 프레슬리 가족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992년 리사 요한센은 자기 발로 그레이스랜드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녀의 책에 의하면 당시 엘비스 프레슬리의 숙모였던 델다라는 여자가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는 그때 이후로 내 처지가 너무 억울해서 나는 곧 세상에 내 존재를 알려야겠다. 나는 책을 내야겠다. 라고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친딸이라는 증거가 있긴 할까요? 자, 먼저 이마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이마 같은 경우에 이 어린 시절 리사 마리의 사진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자, 지금 보세요. 어린 시절 리사 마리의 이마는 어때요? 둥그렇게 이마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장구예요. 자, 여러분 앞장구인 거 사진 통해서 보이세요? 그리고 머리 앞에 형도 일자형이고요. 그런데 리사 마리,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있는 딸 말고 마이클 잭슨이랑 결혼한 리사 마리의 이마는 이상하게 어린 시절보다 이마가 좁아졌고 또 굉장히 납작해요. 게다가 이상한 게 V자를 가지고 있고요. 자, 증거 사진 보실게요. 자, 바로 이 사진입니다. 아이고. 일단 이마형은요, 굉장히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요. 프레슬라도 머리가 여기 이마가 이렇게 넓은 형이었고요. 엘비스 프레슬리도 여기가 이마가 이렇게 둥그렇게 일자형으로 빠져 있었어요.
어렸을 적 사진의 리사 마리도 둥그런데 이상하게 성인이 된 리사 마리의 얼굴은 이마가 요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마가 훨씬 좁아져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V자 머리 있잖아요. V자 이렇게 있는 V자는 DNA가 유전자적으로 우성이래요. 그래서 양쪽 부모 중에서 누군가 한 명이 V자 머리형을 가지고 있어야만 태어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도 안 그렇잖아. 그쵸? 게다가 이마를 볼게요. 자, 어렸을 적 사진의 리사 마리는 앞장구예요. 자, 여러분 밑에 보셔도 얘 앞장구인 거 아시겠죠? 여기 턱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리사 마리는 서양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납작한 이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딱 옆모습 보잖아요. 그러면 이마가 정말 되게 납작한 스타일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요, 이거가 다가 아니에요. 어렸을 적에 리사 마린의 귓볼 사진을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두툼하고 동그랬어요. 그런데 현재의 리사 마리의 귓볼은 뾰족한 형이에요. 와우. 자,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냥 리사 요한센, 스웨덴에 있는 그녀의 말만 들을 수 있는 거냐? 아니요. 스웨덴의 법의학 전문가 하칸 씨가 리사 마리가 2살부터 9살 때 사진, 그리고 18살에서 26살 때의 사진을 38장을 비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두 사람은 분명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센이 엘비스 프레슬리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예요. 위에 있는 건 리사 마리, 현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이고요. 아래 사진은 리사 요한센, 자신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진짜 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땐 누가 진짜 딸일까요? 저도 사실 이 이야기 처음 준비할 때 안 믿었어요. 아이, 그냥 저 재산 탐내가지고 와서 저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상하게 어렸을 적 사진을 많이 보면 볼수록 이마가 동그래요. 근데 아니, 이마를 동그랗게 하는 수술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리사 마리, 지금의,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과 결혼한 리사 마리는 굉장히 납작한 이마예요. 서양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독특하게. 귓볼은 수술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귓볼도 다르고요. 요 부분은 전 좀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주장을 가지고 요한센이 현재 소송 약 3천억 원 정도의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예요. 내가 상속녀라는 주장하에요. 우리 여태까지 잃어버렸던 권리와 명예를 되찾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현재 법원에 접수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프리실라 프레슬리예요. 자, 피고인이 그럼 누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사진 속의 주인공 엄마가 되는 거예요. 프리실라 프레슬리가 피고인이고, 나는 은밀한 방법으로 9살 때 지금의 리사 마리 프레슬리와 바뀌었다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말이 사실이라면 진실을 알고 있는 건 바로 이 여자 프리실라예요. 프리실라가 아직 살아있냐고요? 네. 그녀는 살아있어요. 나이를 많이 먹었죠. 성형수술도 좀 많이 했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프리실라는 왜 자기 딸을 이런 상황 지경에 이르게 한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셨어요? 물론 이 모든 게 거짓일 수도 있어요. 오늘 봤던 리사 요한센이란 여자, 스웨덴에 살고 있는 여자가 다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 그 여자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프리실라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엘비스 프레슬리하고 프리실라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진 이 딸내미가 실제로는 다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엘비스 프레슬리가 워낙 많은 여자들을 이렇게 좀 바람을 폈으니까. 그건 뭐 바람 폈다는 건 좀 많이 알려져 있대요.
실제로 외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이 여자는 자존심 때문에 남편이 다른 데서 낳아서 데려온 딸을 자기 딸인 것 마냥 키우긴 했지만 남편이 죽고 나서 보니까 이 딸이 필요 없어서 입양을 보내고 다른 딸을 들인 거죠. 그럼 어떤 딸이냐? 뭐 그 딸은 또한 엘비스 프레슬리 말고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해서 낳은 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전적이 있어요. 프리실라가 엘비스 프레슬리하고 부부였을 때 엘비스 프레슬리의 경호인과 바람을 피워서 큰 문제, 스캔들이 났던 적이 있대요. 뭐 엘비스 프레슬리도 인기 많았고 이 여자도 바람 폈고 이 여자 바람 핀 건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프리실라는 여긴 이건 물론 가설일 뿐이에요. 프리실라가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은 후에 사실 자신과는 혈연 관계가 없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스웨덴으로 보내버리고 그 빈자리를 자기가 바람 피워서 난 딸인 지금의 리사 마리를 데려와서 앉힌 거죠. 왜? 그래야만 이 아버지, 왜냐면 이 엘비스 프레슬리와 이혼해버렸어. 이미 이혼한 사이였어. 유일하게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이 사진 속의 리사 마리였어. 그래서 이 리사 마리를 자기의 혈육의 리사 마리로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건 가능성일 뿐입니다. 진짜 답은요? 사진 속의 이 여자분만 알고 계시죠.